이미지 프로세싱에서도 커브 에볼루션이냐, 노이즈 없애는 거는 했는데 무슨 소리냐. 나중에 이제 왜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커브 에볼루션이 필요한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커브 에볼루션은 주로 보면은 레벨스 메소드라는 걸 가지고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먼저 레벨스 메소드와 무빙 인터페이스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 커브 에볼루션에 관한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트로덕션 좀 있고요. 그 다음 인터페이스 프로블럼이 뭐냐, 그 다음에 레벨스 포뮬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거냐, 간단한 이그샘플들 좀 들어드리고, 뉴메리컬 스킨, 여기서 프랙티컬 이슈가 뭐냐, 실제로 레벨스 메소드 어떻게 이용할 거냐, 레벨스 메소드의 어플리케이션은 뭐냐, 이런 거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파트 2에서 이제 이게 안 적어놨는데 파트 2에서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필요한 레벨스 메소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벨스 메소드라는 게 뭐냐? 레벨스 메소드는 말 그대로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그냥 메소드입니다. 그냥 단순한 메소드고, 그걸 가지고서 실제로 다른 데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벨스 메소드란 뭐냐? 이제 오셔가 이제 이 레벨스 메소드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데요. 물론 레벨스 아이디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950년대 이런 데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 무빙 인터페이스라는 데다가 접목을 시킨 게 오셔하고 세시언입니다. 대단한 작업입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 있었던 것을 여기다가 적용을 할 수 있다 하는 순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셔가 말하기를 어떤 px equal 0라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n 디멘셔널 스페이스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디멘전이 1이니까 사실은 p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는 거 하냐면 어떤 n 플러스, 그러니까 이 n 디멘전 상에서 주어져 있는 그냥 리얼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 디멘전 상에서 주어져 있는 리얼 펑션이니까 그래프를 생각을 하시면 n 플러스 1 디멘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프를 생각을 하시면은 n 플러스 1 디멘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px equal 0를 딱 끊으면은 다시 레벨 커브가 나오겠죠. 그죠? 레벨 커브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n 디멘전 상에 다시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스 메소드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서 어떤 빌라시티가 주어졌을 때 그 빌라시티 하에서 어떤 모션이 움직이는 것을 이걸 이용을 해서 분석하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네? 자, 그럼 이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투디멘셔널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유체는 아닙니다. 투디멘셔널 케이스인데 공기가 여기 들어있고 물이 여기 찰랑찰랑 차 있습니다. 차 있고 여기다가 물방울이 하나 있습니다. 버블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얘를 가지고서 얘가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죠. 얘가 인터페이스고 얘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죠? 인터페이스인데 우리가 디스턴스 펑션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로부터 디스턴스 펑션을 생각을 하는데, 이쪽은 포지티브 디스턴스고 이쪽은 가만 쪽은 네거티브 디스턴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디스턴스 펑션이 생기겠죠. 그죠? 이쪽에 인터페이스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인터페이스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px equal 0라는, 그러니까 디스턴스 펑션, 우리가 사인드 디스턴스 펑션을 만들면 px equal 0가 여기 있고 여기가 px equal 0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px equal 0라는 게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도록 해서 사인드 디스턴스 펑션을 만들면 이런 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래도 우리가 강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는 이렇게 이제 버블이 올라가면서 물이 출렁거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뭐 나비 스톡스 이퀘이션이나 스톡스 이퀘이션이 이 안에서 작동하고 있고, 버블이 있으니까 그 차이에 의해 가지고 그 메릴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얘가 올라가면서 운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뭔가 인터페이스 상에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힘이 생기게 돼가지고 얘가 밀려 올라가면서 영향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사이드 디스펑션을 만들어 보면 이 사이드 디스펑션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기 위해 가지고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signed distance 펑션을 만들어 갖고 이 signed distance 펑션을 움직이는 것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계산을 하면서 항상 레벨셋 제로인 놈을 잘라가지고서 여기다가 표현해 준 게 얘입니다. 이것이 레벨셋 메소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레벨셋 메소드라는 원래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은 그러니까 CFD, 그러니까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쪽에서 어떤 인터페이스 프로블럼, 무빙 인터페이스 프로블럼을 계산하기 위해서 1988년도에 오시하고 세시언이 이런 논문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에서 도입을 하는 거고 여기에 뭐 매스메티컬 프루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냥 하나의 그냥 메소돌로지입니다. 저런 메소돌로지를 통해 가지고서 인터페이스를 계산을 한다. 그러면 저것이 맞냐 안 맞냐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어차피 저런 것들은 뭐 매스메티컬리 프루프를 하는 그런 계산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1988년도에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그 전에 하기 힘든 계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들이 상당히 그럴듯한 결과를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은 어떤 커베이처 디펜던트한 어떤 스피드를 가지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프로파게이팅을 하는 데서는 굉장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러면 S 가지고 패러메트라이제이션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는 어떤 포스가 주어지는데 이 커브의 커베이처에 의한 포스가 주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X하고 Y를 어떤 시간에 관해서 얘가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플레임, 그러니까 버닝 플레임, 불꽃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 아이스가 녹는다든지 투페이션 플로우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다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적인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속도 벡터라는 것이 이쪽 인터페이스에서 노멀 벡터, 노멀 디렉션하고 텐전셜 디렉션의 어떤 합으로 주어질 텐데 그러면은 노멀 방향으로 어떤 것이 주어지고 텐전셜 방향으로 어떤 것이 주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텐전셜 방향으로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노멀 방향으로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인터페이스 프로블럼을 다루는 데는 그 전에 이루어지던 것으로서는 프론트 트래킹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프론트 트래킹 메소드라고 불리고 레벨셋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캡처링, 프론트 캡처링 메소드라고 다른 이름으로 합니다. 그럼 프론트 트래킹 메소드라는 것은 일종의 라그랑지언 포뮬레이션입니다. 벤모 교수님께서 그제 올레른 포뮬레이션하고 라그랑지언 포뮬레이션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이 계산에서 라그랑지언 포뮬레이션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여기다가 마크 포인트를 쭉 뿌립니다. 마크 포인트를 뿌려갖고 각각의 마크 포인트가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메리컬리는 얘들이 계산한 다음에 그 마크 포인트를 다시 연결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아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충분히 그죠? 자 그래서 이 프로파게이팅하는 프론트의 바운더리를 트래킹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프론트 트래킹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카스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뾰족한 부분. 자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니셜리 뾰족한 부분에서 뾰족한 데다가 마킹을 해놨다. 걔 어디로 갈 거냐? 모른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뉴메리컬한 인스테빌리티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방 계산하다 보면은 이 액큐레시가 떨어집니다. 그럼 액큐레시가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 아니 뭐 컨버전스 같은 게 매스메티컬리 어떤 프루프도 못하는데 무슨 놈의 액큐레시냐? 그러겠죠? 근데 이제 주로 유체를 다루다 보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일종의 컨저베이션입니다. 이게 에어리어 같은 게 컨저브가 되느냐? 근데 금방 그런 것이 에어리어가 컨저브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물론 이제 베이식한 얘기고 뭐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좀 많이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이제 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얘가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리 가고 얘도 이리 가가지고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거기가 막 뭉치는 거죠. 뭉치니까 어떤 적당히 벌려주는 이런 것들 스무딩이나 레귤라이징 스테이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데는 이게 막 몰려들어갖고 파티클이 그러니까 이게 마크가 몰려들고 어떤 때는 마크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크를 새로 찍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폴로지컬 체인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다가 이렇게 삐쭉하게 삐져나와가지고 끊어져 나간다든지 그런 거는 마크 포인트만 따라가면은 실제로 끊어진 건지 끊어지지 않는 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무슨 애니메이션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전에 많이 쓰는 게 발륨 오브 플루이드라는 걸 씁니다. 이 복설 단위로 그 플루이드의 양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정한 다음에 걔가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컨저베이션은 만들어내겠죠. 근데 뭐 전혀 뭐 수학적인 메소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머스드 바운더리 메소드 뭐 정모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이걸 이제 IBM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머스드 바운더리 메소드는 퍼스트 오더 메소드고 세컨드 오더 메소드 올라가면은 스킨 자체가 시메트릭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좋은데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헤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레벨스 메소드인데 방금 말한 그런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벨스 메소드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일단 그 커브라는 것을 스페이스에 관해서는 하나의 커브지만 시간에 관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시간에 관해서 어떤 클로즈드 커브드의 패밀리를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 패러메트라이제이션이 되어 있고 타임에 관해서 되어 있고 어떤 R2상에 우리가 평면상의 커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커브는 이런 식의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커브가 시간에 관해서 변하는데 텐젠셜 디렉션으로의 어떤 변화량과 노멀 디렉션으로의 어떤 변화량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있는데 근데 아주 중요한 렘마가 만약에 베타라는 것이 이 노멀 컴포넌트, 노멀 디렉션 앞에 있는 베타라는 것이 이 페르메트라이제이션 Pθ에 의존을 하지 않는다면은 페르메트라이제이션을 어떻게 갖고 오든지 관계없이 이 양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겜마를 보지 말고 겜마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겜마의 이미지를 보면은 그거는 그냥 하나만 잡아가지고서 이쪽을 무시하고 요 앞에 있는 그죠. 요거를 무시하고, 요거를 무시하고 얘만 가지고서 요 커브의 이미지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파티클이 실제로 움직이기는 이리 움직이지 않고 이리 움직였어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로테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확장이 되면서 로테이션을 하니까 얘가 이리 가고 얘가 이리 가고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인터페이스의 모양만 보고 싶은 거지 실제로 여기 있는 파티클이 어디로 갔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은 얘가 이렇게 간 게 문제가 아니라 노멀 방향으로 간 것만 쳐다보면은 이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로 갔다는 것만 알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텐젠셜 방향은 무시를 해도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멀 방향만 쳐다보면은 항상 계산이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그거에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커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커버가 진행이 될 때 이 페르메트레이션에 관계없이 베타가 일치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노멀만 남기고 얘는 무시해버리라.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소위 레벨스 메소드를 쓸 수 있는 기본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벨스 메소드가 이제 나오기 전에 어떻게 또 생각을 했냐면 일종의 프리미티브 폼의 레벨스 메소드인데 레벨스 메소드하고 같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떤 인터페이스가 움직인다는 것을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으로 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스테이셔너리 메소드라 그러는데 어떤 f가 지금 스피드 펑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점에서 노멀 방향으로 스피드 펑션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펑션이 있어가지고서 이 인터페이스 겜마가 움직이는데 물론 우리는 지금 알파가 양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양수라는 말은 항상 밖으로 나갑니다. 내지는 F가 음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양수가 되다가 음수가 되다가 이런 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갔다가 오게 되니까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각 XY점에서 뭘 계산하고 싶은 거냐면 arrival time을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 인터페이스가 움직여가지고 이 XY점에 언제 도착할까?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인터페이스가 있는 부분에서 arrival time은 0이라는 거죠. 0이고 조금 떨어진 데서는 굉장히 작은 시간 만에 도착을 할 거고 멀리 떨어진 데서는 빨리 나중에 도착을 할 거예요. 그죠? 그 말은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 스피드에 의해 갖고 움직이면서 가장 먼저 얘를 타치를 할 때가, 그죠? 가장 먼저 타치를 할 때가 arrival time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arrival time이 되는데 그걸 계산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F가 항상 양수가 아니면은, 그죠? 양수가 되다가 음수가 되다가 그러면 얘가 이제 타치를 하고 지나갔다가 여기로 또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멀티밸류드 방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rrival time이 멀티밸류드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요 포뮬레이션에서는 다루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심플한 디스턴스는 스피드 곱하기 시간이다. 그죠? 요걸 가지고서 바로 그대로 써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그레디언트 t라는 것이, 그죠? 자, 이게 지금 F가 스피드입니다. F가 스피드니까 타임을 나눠버리면 디스턴스를 타임으로 나누고 그것을 아주 작게 인피니테스멀하게 쳐다보면은 바로 이것이 뭡니까? 그레디언트 t죠. 그죠? 그래서 그거의 절대치를 택한 게 디스턴스를 타임으로 나눠주고서 그것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해서 절대치를 택해주면 이게 바로 바운드리 밸류 프로블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포스가 주어졌을 때 요 이퀘이션을 풀고 t가 0이다. 요 감마에서 0이다. 이걸 풀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이름에서 아이코나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무지 풀기 어려운 이퀘이션입니다. 물론 PD 스타일로 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바운드리로부터 arrival 타임을 계산하는 패스트 마칭 알고리즘 이런 것을 가지고 풉니다. 그러니까 PD 센스로 numerical discretization 해서 푸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t equal 0입니다. t equal 0고 constant force가 요 노멀 방향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변하겠죠. 그죠? 이렇게 변할 텐데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뭐하고 똑같느냐 하면 arrival time이라는 것을 쳐다보시면은 그거를 펑션으로 나타내면 이런 펑션이 되겠죠. 그죠? 얘에서는 t가 0이고 얘에서는 t가 1이고 t가 2고 그거를 이 t가 2가 되는 레벨 커브를 가지는 부분이 어디냐고 쳐다보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레벨셋 커브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레벨셋 펑션이라고 합니다. 레벨셋 펑션을 가지고서 잘라서 보면은 그것이 레벨셋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테이셔너리하게 바운드리 밸류 프로블럼을 만드는 게 하나 있고요. 이제 레벨셋 메소드라고 불리는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런 커브 갬마가 있고 요 노멀 방향으로 포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을 레벨셋 제로로 가지는 어떤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어떤 p라는 펑션을 하나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자면 아까처럼 요런 것을 지금 인터페이스로 가지는 이런 m 플러스 1 디멘전 상에서 그래프를 가지는 요런 펑션이 하나 있어갖고 이것이 p이고 p가 제로가 되는, 그죠? p의 제로 레벨 셋이 이게 되는 그런 펑션을 하나 생각을 하고 그 p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0일 때 정확히 얘를 레벨 셋 제로로 가지는 제로 레벨 셋으로 가지는 p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의 전형적인 예는 그냥 사인드 디스트 펑션이겠습니다. 그죠? 사인드 디스트 펑션을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위치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죠? 위치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인터페이스가 쭉 움직여가지고 어떤 점을 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어떤 점에서의 그 위치가 바로 시간에 관해서 변한 거니까 x1t, x2t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p라는 펑션도 시간에 관해서 변했으니까 t에 관한 함수일 텐니다. 그런데 뭘 말하냐면 이 p가 어떤 조건을 맞춰가기 바라냐면 시간 t에서의 제로 레벨 셋이 정확히 그 움직여간 그 인터페이스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t에서의
x1t, x2t를 넣어주면은 0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퀘이션을 하나 만들어내고 이거를 우리가 시간에 관해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을 하면은 먼저 요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면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베어리블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그레디언트 p의 t에 관한 미분의 xt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레벨 셋에서 각각의 레벨 셋에서 그레디언트 p를 택해갖고 노멀라이즈를 시킨 것은 노멀 벡터입니다. 노멀 벡터니까네 여기다가 뭘 하고 싶으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여기다가 요 모양이 있으니까 그레디언트 p의 절대치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곱해주고를 하겠습니다. 나눠주면은 노멀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멀 벡터가 하나 있고 얘하고 곱해지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노멀 빌라시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F라는 겁니다. 노멀 빌라시티. 그래서 이게 보면은 P의 T가 나오고 노멀 빌라시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곱해줬으니까 하나 얘가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레벨셋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로일 때는 어떤 우리가 이런 식의 적당히 뭐 예를 들자면 사인 디스턴스 펑션으로 가지는 어떤 P라는 레벨셋 펑션이 있고 그것이 F라는 것만 주어지면은 그러면은 이 계산을 통해 가지고서 P가 어떻게 전파되어 나가는지만 계산을 하면은 하고 나서 레벨셋 제로만 쳐다보면은 그것이 바로 인터페이스가 움직여 나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터페이스 자체의 무빙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런 레벨셋 함수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를 쳐다보겠다는 거죠. 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거든요. 심플한 아이디어고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레벨셋이라는 것은 그 전에 레벨셋 펑션이라는 그 전에 있었지만은 이 오시하고 세시언이 처음으로 계산을 하는데 쓰는 겁니다. 자, 뭐가 좋냐 이러면은 자, 이거는 1D, 2D, 3D 관계없이 그냥 하이어 디멘전까지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제로 레벨셋으로 가지는 레벨셋 펑션만 만들면 그리고 인터페이스에서 무빙 시켜주는 노멀 방향의 포스만 있으면 무조건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폴로지컬 체인지, 인터페이스의 토폴로지컬 체인지도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뭡니까 동그랗게 생긴 인터페이스가 움직여 나가다가 잘려 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쳐다보는 것은 레벨셋 펑션을 쳐다보는 거니까 레벨셋 펑션만 열심히 계산한 다음에 레벨셋 제로만 또 잘라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죠?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토폴로지컬 체인지도 쉽게 핸들링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관한 컴퓨테이셔널 스킴은 이거 자체가 지금 하이퍼볼릭 이퀘이션.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컨저베이션 로에서 나와 있는 많은 뉴메리컬 스킴들을 갖다 쓰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뭐 솔루션의 이그지스턴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전부 다 이미 하이퍼볼릭 PD에서 뭐 비스커시티 솔루션, 엔트로피 세티스파잉, 윅 솔루션 이런 것들을 잔뜩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갖다 쓰고 하기 뭐냐는 거죠.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 또 계산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이 노멀 벡터라든지 커베이처 같은 것이 바로 레벨셋 펑션으로부터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로부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레벨셋 펑션으로부터 노멀 벡터하고 커베이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T가 0일 때 그것을 주어진 것을 레벨셋으로 가는 그 방식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있겠죠. 이제 T가 이러다 T가 이럴 때 우리가 원하는 현지는 TR.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 모른다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그럴 때는 보이더라. 네. 근데 모델링의 문제죠 사실은. 네. 모델링을 잘하면 뭐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믿느냐 그러시는데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거 쳐다보시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쉬운 이제 어떤 커베이처 디펜던트 모션을 보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서 f를 마이너스 b의 커브 h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커브 h가 이제 주어져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데서 파지티브 커브 h를 가지니까, 그죠? 파지티브 커브 h를 가지는데 얘를 넘겨놓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죠? 얘를 넘겨놓고 생각을 하시면은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인데 넘겨놓으면 마이너스 붙어가고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 전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f까지 들어가서 pt가 양수가 됩니다. 그죠? pt가 양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pt가 이렇게 생긴 것이 증가를 하니까, 그죠? 인터페이스는 줄어들겠죠. 그죠? 인터페이스는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레벨에서 제로로 쳐다보면 증가를 해보니까. 자, 한번 하겠습니다. 또 딱 하시죠. 자, 어찌 됩니까? 자, 줄어들면서 0으로 변하겠죠? 그죠? 계속 이렇게 원으로 변하면서 줄어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레벨셋 펑션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컴퓨테이셔널하게 쳐다보면은 인터페이스 근처에서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전전일에서 다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레벨에서 전체를 다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쉽게 극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그냥 단순히 F equal A입니다. 자, 컨스턴트 포스를 가집니다. 컨스턴트 포스를 가지니까 얘는 지금 요 바깥으로 컨스턴트 포스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넘겨놓고 생각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죠? T가 마이너스가 되니까는 B가 내려가는 거죠. 그죠? 시간에 관해서 내려가는 거니까 계속 내려가니까 레벨에서 제로를 쳐다보시면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늘어나는데 배용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실제로 맞나 안 맞나? 물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솔루션을 하나 가져와갖고 모델 케이스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가지고 뭐 서클이 그렇죠. 원으로 변하죠. 변해가지고 그게 계속 그렇죠. 계속 가죠. 자,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계산하고 유사한 건데 이제 두 개입니다. 바벌이 두 개가 돼갖고 얘가 이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느냐를 투디멘셔널하게만 쳐다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 레벨셋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여기다가 나베-스톡스 이퀘이션, 스톡스만 풀고 가요. 스톡스 이퀘이션을 풀고 요 안에도 그러니까 요 안에도 스톡스 이퀘이션을 풉니다. 풀어가지고서 코에피션트만 다르게 둬가지고서 스톡스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서 얘가 요 바운더리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거기서의 포스를 계산을 다 한 다음에 걔를 레벨셋 이퀘이션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계산을 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스톡스 이퀘이션 풀어가지고 여기서의 포스 계산해서 포스 계산한 다음에 얘를 움직여주고 걔를 움직여서 새로운 지오메트리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또 스톡스 이퀘이션 또 풀고 그걸 갖고서 바운더리에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서 포스 또 계산하고 그래서 또 그걸 갖고 레벨셋 이퀘이션을 계산해서 움직이고 이 계산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높다 그러는데 뭐 비슷합니까? 뭐 비슷 안 하다고 말 안 하기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런 식의 레벨셋 펑션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토폴로지컬 체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파티클 그냥 우리가 그 오요의 포뮬레이션으로 한 그 프란트 트래킹 메시드를 쓰면은 이런 계산은 무지무지 불가능합니다. 자, 그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뉴메리컬 스킴은 이제 뭐 우리가 당장 보면 아까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밀턴 제코비 타입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모양을 변형을 시키면은 그걸 변형을 시키면 컨저베이션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킴들을 적당히 때에 맞춰갖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렉스 프리드 스킴, 로픽스 스킴, 고도노프 스킴, TBD, 런지푸다 이런 하이퍼볼릭 쪽에서의 뉴메리컬 스킴들을 갖다가 써가지고 실제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런 계산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진짜 이제 뭡니까 좋은 이그젠플을 만들어 가지고서 애널리틱 솔루션하고 비교하기는 힘드니까 뭘 쳐다보느냐면은 이런 동그란 서클을 만들고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 로테이트 하는 빌라시티 필드를 먼저 주고 걔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나를 쳐다보는 그러면 로테이션을 해서 이 자리에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그 위치에 오는 거냐 에어리어 로스가 얼마나 일어나는 거냐 이런 걸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 걸 쳐다보면 얼마나 계산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 돌아가지고서 왔는데 여기서 탁 하고 변하겠죠. 다시 원위치로 차이가 지금 얘는 계속 도니까 끝까지 가서 시작할 때 원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자, 한 바퀴 돌고 거의 차이가 없죠. 그죠? 한 바퀴 돌아가는데 차이를 못 느끼겠죠. 그죠? 그러니까 에어리어 로스가 거의 없이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레벨셋 펑션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원래 네거티브인데 사인 디스트 펑션이니까 네거티브인데 지금 우리가 안 보이게 지금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서클이니까 그러다 치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뭐가 나 있는 이걸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레벨셋 펑션이랑 이렇게 생겼지만은 조금만 돌아가면은 얘가 뭉그러지겠죠. 뭉그러져 가지고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뭉그러졌습니다. 그죠? 뭉그러져서 심하게 뭉그러집니다. 계속.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는 뾰족해졌다가 다시 뭉그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뉴메리컬 계산은 저는 카스프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뭉그러뜨리고 계산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런 데서 에어리어가 로스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하게 토폴로지컬 체인지가 벌어지는 데서는 아무래도 에어리어 로스가 좀 심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원래 시작은 그러니까 CFD에서의 무빙 인터페이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의 레벨셋 이퀘이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니셜리 레벨셋 펑션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떤 다른 거를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드 디스턴스 펑션을 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쓴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만 씁니다. 왜 이것만 쓰는 거냐? 왜 이것만 쓰는 거냐? 사인드 디스턴스 펑션이 되면 P가 사인드 디스턴스 펑션이면 그래도 P의 절대치가 1입니다. 자, 1이 되니까 매스매티컬리 이렇게 적어놨지만 얘가 1인 거죠? 그죠? 시작할 때는 1입니다. 그죠? 시작할 때는 1이고 그러면은 Pt는 마이너스 F만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 편하겠죠? 그죠? 실제로 얘를 당장은 계산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게 깨지겠죠? 그죠? 그런데 왜 사인드 디스턴스를 쓰는 거냐, 처음부터. 만약에 지금 이제 1D 센스에서 쳐다봤어. 만약에 예.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레벨셋 펑션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F를 지금 이제 1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t는 그죠? 마이너스 F의 그레디언트 P니까 그죠?
원디멘셔널 센스에서 생각을 하시면은 기울기를 가지고서 절대值택해서 양수를 만든 다음에 F가 양수면은 이게 마이너스니까 내려가겠죠. 그죠? 내려가는데 이 기울기 양에 따라서 내려갈 겁니다. 물론 지금 F라는 것은 인터페이스 S만 주어져 있는 것인데 이런 계산을 하려 그러면은 인터페이스가 아닌 영역까지 F를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내려갈 거고 얘도 내려갈 거고 얘도 내려갈 거고 얘도 내려갈 건데 결국은 이거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얘가 얘보다 더 빨리 내려가겠죠. 그죠? 얘는 천천히 내려가고 얘는 더 빨리 내려갑니다. 자, 계속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찢어지겠죠. 찢어져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달라지면은 그래도 B가 1이 아니게 되면은 1이 아닌 것 가지고서 그러니까 항상 1이 아닌 것 갖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금방 이상한 결과를 얻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 P의 절대치를 1이 되는 것으로 이거 절대치 1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인 디스턴스 펑션이기 때문에 사인 디스턴스 펑션이 이런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베스트 초이스라는 겁니다. 물론 좀 다르게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케이크 펑션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인사이드에서는 1, 바깥에서는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로 가지고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사인 디스턴스 그렇다면 사인 디스턴스 펑션이라는 걸 계산해야 되는 거죠. 맨 먼저 항상 어떤 지오메트리가 주어지면 어떤 인터페이스가 주어지면 사인 디스턴스 펑션을 먼저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 계산 자체가 다시 얘를 푸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게 바로 아이코나 이퀘이션인데 그게 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푸는 방법들이라는 게 많이 나와 있는데 1996년도에 패스트 마칭 메소드가 있고 처음에 그래서 이거는 이 데이터 개수가 n이면 O(n) 로그 n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스위핑 메소드라고 해서 카오 오시 차이가 2006년도에 만든 건데 이건 ON이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패스트 마칭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뭐 야지프 샤피로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같은 ON인데 이게 훨씬 더 이피션트하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쓰면은 사인 디스턴스 펑션을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걸 가지고서 레벨셋 이퀘이션에다가 실어 가지고서 얘가 어떻게 프로퍼게이팅 해 나가는지를 계산을 하겠다. 그럼 혹시 오더 n이 옵티멀한 거? 뭐 오더 n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포인트가 n개인데 무슨 계산을 하는데 n번도 안 한다면 그건 이상하죠. 네? 항상 오더 n은 뭐 옵티멀, 무조건 옵티멀이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옵티멀이라도 실제 이렇게 적어가지고 요 앞에 이제 소위 상수가 붙겠죠. 상수를 어떻게 줄이냐가 또 이제 문제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를 하면 얘는 상수가 더 작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리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벨셋 메소드라는 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가 컨스턴트가 아니라 그러면은 당장 레벨셋 펑션이 처음에 사인 디스턴스 펑션으로 주더라도 몇 번 계산하다 보면 이상한 모양이 되겠죠. 계속 사인 디스턴스 펑션이 유지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사인 디스턴스 펑션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몇 스텝 지나지 않으면은 그것을 사인 디스턴스 펑션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 디스턴스 펑션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리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는지는 방금 말씀드리고 언제 하는지는 이제 리이니셜라이제이션을 보통 보면은 뭐 한 10번 정도 진행하면은 그러면 한 번쯤 해준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할 거냐 리이니셜라이제이션은 가장 쉬운 건 아까 뭡니까 그냥 사인 디스턴스 펑션을 새로 만드는 거죠. 패스트 마칭 메소드를 써가지고서 그냥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는 이제 PD를 해야 되니까 네. 이 수스만 스메르카 오셰가 94년도에 요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인 디스턴스 펑션을 이렇게 해서 진행시켜주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인 디스턴스 펑션으로부터 얘를 진행시켜주면은 그러면은 사인 디스턴스 펑션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쳐다보면 아시겠죠? 그죠? 자, 제가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지금 기울기 1인선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얘는 지금 기울기 1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쪽에서 보시면은 얘는 기울기가 1보다 크니까 지금 기울기가 1보다 크니까 얘가 지금 양수죠. 그죠? 양수고 얘가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 전체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dt는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감소를 하고 아래쪽에서는 그죠? 아래쪽에서는 얘는 양수인데 사인이 음수니까 그죠? 이쪽을 넘겨주면은 dt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뒤에 절대치가 1보다 작죠. 얘가 음수입니다. 음수고 얘가 양수면은 음수고 넘겨주면은 양수가 돼가지고서 얘가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 이쪽 편에서는, 그죠? 그런데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니까 양수고 dt는 넘기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얘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다음에 요 선에서는 그래디언트 t가 1이 되면은 얘가 0이 되니까 스테이 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냥 리이니셜라이제이션 이퀘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observation으로부터 만들어낸 하이퍼볼릭 타입의 PDE입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라인은 라인으로 가죠. 요 라인은 원래 이 라인이 무슨 말? 라인이 움직여서 라인 스틸 라인을 만든다. 그렇죠. 인터벌가 라인이면은 릴리니어면 항상 리니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 펑션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죠? 요런 서피스로 되어 있으면은 각 포인트에서 쳐다보시면은 걔가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를 요 패턴대로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one dimension 센스에서만 쳐다보는 거죠. 투 디멘션도 똑같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은 그러면은 그냥 리이니셜라이제이션은 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랙티컬 이슈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문제는 인터페이스 상에만 빌라시티가 주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레벨셀 펑션을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게 되니까 그 빌라시티라는 것을 빌라시티나 어떤 포스를 전 공간으로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주어져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그냥 잘 해주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뭐 패스트 마칭 메소드를 쓰든지 어떤 이런 식의 PD 모델링을 사인드 디스트 펑션을 가지고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익스텐션 하는 방법은 뭐 무한히 많겠죠. 그거는. 네. 무한히 많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터페이스니까 인터페이스가 아닌 멀리 있는 데서 어떻게 움직이든 그게 영향이 안 줄 정도로만 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조금 한 다음에 다시 또 얘가 움직여가면 거기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포스가 다시 원래 프라블럼에서도 주어질 거니까 그걸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적당히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공간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굳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건 인터페이스만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근처에 이 밴드만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면은 사실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네로 밴드 레벨 메소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거는 뭡니까 파티클을 트래킹하는 게 아니라 그리드를 전체를 만들어 놓고서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레벨셋 펑션이 움직이는 것을 갖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게 심하게 변하는 데서는 뭐 find difference 메소드를 쓰든 find element 메소드를 쓰든 어댑티브하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변하는 아까 뭡니까 그 버블 같은 것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무지 심하게 변하니까 그 근처에서는 잘게 잘라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레벨셋 메소드를 쓴다는 것은 먼저 인터페이스를 고르고 velocity 필드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인터페이스가 아닌 데서 velocity를 전부 다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propagation을 하기 위해서 레벨셋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레벨셋을 리이니셜라이즈하고 이관
이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그러면은 계속 이것이 이제 프로퍼게이션을 해 나가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레벨스 메소드라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레벨스 메소드 컨퍼런스가 있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레벨스 메소드만 가지고 컨퍼런스를 하자 그러면은 레벨스 메소드를 쓰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여갖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뭘 하자 그러면은 이미지를 하자 그러면 이미지 하는 데서 레벨스 메소드를 쓰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실제로 레벨스 메소드를 어디서 사용을 하느냐 무슨 뭐 액체 그 다음에 불 이런 것들 멀티페이즈 프로블럼 이런 것이 소위 뭡니까? 이런 솔리디피케이션 흡착 이런 거, 애칭하는 거, 파내는 거, 디파지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로 보니까 어떤 무빙 인터페이스가 있다면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페이퍼들이 나와 있고요. 이거 가지고 오실가 엄청나게 많은 계산들을 해서 뭐 어디가 큰 소리 때문에 직접 참고하고. 이제 이 레벨스 메소드가 이미지 쪽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미지는 이제 우리가 이미지라 그러면 가장 큰 분야가 디노이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스토레이션이죠. 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디노이징인데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분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영상을 잘라내는 겁니다. 영상을 잘라낸다는 것 말 자체가 어떤 우리가 특정한 모양을 이렇게 커브로 에워서 하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바로 커브의 프로퍼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레벨스 메소드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segmentation, shape detection, 어떤 recognition, reconstruction 뭐 이제 이런 거라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20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일단 파트 1에 관해서 질문하시면 예. 아, 지금 이 파트 2죠? 렉처 3의 파트 1이 아, 그러면 지금 다 좋은 점만 말씀하셨죠? 그렇죠. 원래 그러잖아요. 단점 뭔가요? 레벨스 메소드. 아니 근데 단점 제가 보니까 세상에 주어진 프로파일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레벨스 생은 계산이 더 많지 않나요? 아까 이머징 만들어 했던 것처럼. 아, 그래서 이제 네로 밴드 레벨셋을 쓰겠다는 거죠. 쓰면은 그 정도 계산은 좀 많아지는데 요즘 그렇게 빠르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이 않아요. 밴드가 움직이나요? 그렇죠. 네. 인터페이스 따라가면서 밴드가 움직여요. 그 밴드 잡는 거 움직이 쉬운 게 컴퓨터 레벨셋 펑션이 있으니까 레벨셋 펑션으로부터 디스턴스 얼마까지를 처음에 밴드로 잡은 다음에 서로 인터페이스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레벨셋 펑션을 만들면서 디스턴스 얼마까지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 거 다른 거. 근데 아까 제가 애칭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반도체에서 웨이퍼 만들 때는 그 스케일이 굉장히 작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이렇게 조금 사장 보면 뭐죠 페이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가 원하는 페이스가 안 되면 그 에러가 조금이라도 그 틀리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일단은 뉴메리컬하게 쓰거나 하자 그러면 그쪽은 많이 자르는 거예요, 그리들. 엄청나게. 그렇죠. 물론 컴퓨테이션 코스는 늘어나겠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그거는 다른 방법도 있고, 방법이 있거든요. 어쨌든 시간 많이 자르자. 많이 자르면 계산하면 이거 시간도 많습니다. 단점이 없냐 말씀하시는데 단점이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레벨스 메소드가 뭐 세상에 좋다 그러니까는 이제 레벨셋의 기본 가정을 자꾸 잊어먹고 사용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오일러리언 컨셉트라는 거예요. 라그랑지언 컨셉트에서는 사용을 못한다. 그러니까 크랙 같은 게 프로퍼게이션하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많은 포뮬레이션들이 라그랑지언 포뮬레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레벨셋을 갖다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프런트 트래킹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스매트릭 포뮬레이션 자체를 그러면은 뭐 아예 오일러리언 포뮬레이션으로 해내면은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어떤 것을 계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거든요. 그냥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레벨셋 자체 이퀘이션만 준 것이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이퀘이션들에다가 레벨셋 포뮬레이션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브 에볼루션 이퀘이션이 하나 있으면은 거기다가 그 커브를
레벨 셋에 제로 레벨 셋으로 이해를 해서 그 포뮬레이션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레벨 셋 포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오리지널 포뮬레이션 자체가 올러닝 포뮬레이션이어야지 라우라닝 포뮬레이션 안 합니다. 그 단점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뭐 다른 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제 컨텐션 애니메이션 같은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 만드는데 에어리어 로스가 아주 짧은 시간만 괜찮지 조금만 지나면 심하게 눈에 띄게 나타나요.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그리고 다른 단점은 정교한 학생, 머릿속이 다르다.